안녕하세요. 4월 16일 오전 10시가 조금 전에 지났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여러 가지 일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116번째 순서로 1933년 당시 최고 인텔리 여성이었던 김원주 출가하여 비군이 일엽 스님이 되었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적 없는 수덕사의 파문 깊은데 흐느끼는 여성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 두고 온 님 잊을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올 적에 수덕사의 쇠북이 운다. 1960년 세상에 나온 이 노래 수덕사의 여성은 숱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때까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송춘이라는 사람을 10대 가수 반열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영향력은 전혀 엉뚱한 이미지를 수덕사에 남겨서 불교계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덕사는 비구니 스님들만 계신 곳 아닌가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아마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 수덕사가 비구니 스님 사찰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덕사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배경에는 이 송춘이의 노래 수덕사의 여성뿐 아니라 1896년에 태어나 1971년에 세상을 떠난 본명 김원주 일엽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당시 최고 학부였던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한 인텔리 여성이었습니다. 일본에 머물던 시절인 1922년 9월 은행가의 아들인 오다 세이조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남겨둔 채 귀국해서는 여성들을 위한 잡지 신여자를 창간했습니다. 또 당시 문화계를 주름잡던 나혜석, 윤심덕과 교류하며 자유연애론과 신정조론 등을 펼치며 여성해방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귀국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 출가해 그림을 그리는 화승으로 살다가 10년 전인 2014년 12월에 가평의 어느 펜션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일엽 스님 이야기가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성 해방과 신문화 운동을 선도하던 인텔리 여성이 1933년 모든 것을 버리고 수덕사 만공스남 스님 문화로 출가해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화여전을 나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여성이 몇 명이 되었을까 상상해보면 이 사건이 불교계와 문화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 전문대학을 나오고 또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는 여성의 비율을 생각해보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변형만으로는 남녀 평등을 이룰 수 없다. 여성이 자아를 찾아야 한다. 안팎의 변혁이 함께 일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일엽 스님이 남긴 말입니다. 출가의 변이라는 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인텔리 여성 예술가 김원주가 출가 수행자 일엽으로 변신하게 된 목적이 진정한 자유, 해탈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출가 이전에도 문화계와 여성계를 선도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지만 출가 이후 스님은 수덕사 견성함을 중심으로 한국 비구니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교학에서도 독특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출가 이전의 연애사건이나 일본인과의 동거, 출산 등에만 관심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많았지만 스님은 바깥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닫은 채 참선과 교학연마, 후학 양성에 몰두하면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틈틈이 서도에 몰입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7년 재미 철학자인 박진영이 스님의 삶을 본격 조명한 평전 여성과 불교 철학 김일엽 선사를 통해를 출간해 스님과 수덕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어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